기재위 유성걸 간사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연달아서 공공기관 개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 개혁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47개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7년에 493조 원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3조 원으로 90조 원 증가를 했습니다. 한 1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286개였던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350개로 전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수가 19개 그리고 인력은 1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을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관리체계 개편안은 크게 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또 유형별 관리를 차별화하면서 직무 성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투명성을 강화해서 공공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 중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 130개였던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88개로 줄이고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공기업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88개의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기준을 종전의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노동 자본 생산성 및 재무 성과 지표를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비효율을 추방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픽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본조달 비용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픽스 상승은 소위 말하여 영끌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사실 시급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지난 8월 26일 날 공시한 7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9%입니다. 전월 대비 0.5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 2.9%는 2013년 3월 기록한 2.93%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상승폭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코픽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8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상품과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1.62%입니다. 이것은 신규 취급액 기준보다도 무려 1.28%포인트나 낮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2년 1사분기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통틀어서 대출 규모입니다. 1,752조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86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1,000조 원 됩니다. 989조 8천억인데 가계대출의 56% 반 이상에 이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이 코픽스 급등으로 해서 가계부담이 지금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 날 열린 저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제4차 회의에서 특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의 참조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에 은행들은 수익, 물론 도모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수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고통을 분담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개편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라든지 또 특히 금년도에 부과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관련돼서 여야 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